김우찬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저 미국 기업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를테면 애플 컴퓨터 같은 데서 소모성 자재 같은 거 하는 납품하는 회사 같은 거 차려서 하는 거의 경우 있습니까? 그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MRO 같은 거를 애플에다 납품하는 회사가 있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열 회사를 만들어서 소모품 자재 MRO 회사를 만들어서 상장하거나 그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확실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애플 회사의 내부자들이 따로 본인들이 거대 지분을 갖고 설립한 회사로 하여금 그런 서비스를 공급하게끔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GM이나 GE 같은 회사,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어려움도 겪고 있는 GM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물류 회사를 차려가지고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를 독립적으로 상장하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은 GM의 내부자들이 따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분이 많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상보 부장님. 네. 토요타 같은 회사 있잖아요. 국제 시장에서 우리 경쟁하잖아요. 현대기아차하고. 네. 토요타에 이렇게 물류 회사를 차려서 세계로 나가니까요. 우리보다 물량이 많은데 그 물류 회사를 상장하고 그 대주주 내지는 주주들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토요타캐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열사를 물류 자회사로 둔 경우는 소니다, 스파겐이다, 실버제철이다, 부산철강이다, 수아치다, 또는 NTT, NEC, 필립스 그것이 있습니다. 그 계열회사 있더라도 그 대주주가 그거의 주식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상장한 차액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그런 회사가 가능합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분 구조는 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월 교수님, 아까 보니까 특수관계인을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 실물 제가 전에 이제 시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을 많이 다루고 현황을 파악해 보면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특수관계인이 늘어나도 너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무슨 정동구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몇 분 안 되셨는데 창업주가 2세, 3세로 내려가고 사돈의 8촌으로 가고 혼맥으로 연결되고 하면서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법으로 규정된 거 말고 실제로 수만 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회사 하나씩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고 특히 비상장 회사 자본금 1억짜리 만들어가지고 1년에 2천억씩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게 상장 못할 회사가 없고요. 상장하면 수천억 그 주식 소유가 편법으로 상속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 안에서 사회 부의 공정한 분배라든지 경제민주화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다르다 이겁니다. 30대 재벌이 주식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자산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의 공정거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현실이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경영, 여건, 환경, 기업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 우리 본부장님 경제민주화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국회에서 많이 떠들고 또 무슨 대선의 중요한 쟁점이 됐고 사회에 전체적인 공감이 있었는데 일감 몰아주기가 1.2% 들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민주화가 많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금 보니까요. 이게 46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내부 거래액이 아까 186조라고 했는데 이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가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게 346억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MR 업체가 매출이 5.9조 원 가운데 4.3조 원이 대기업에만 오는데 여기에 과징금이 3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SI 업체 20개 업체의 내부 거래 비중이 총 매출액이 13조 원 정도 되는데 9.2조가
그 대기업인데 과세가 얼마 그러냐? 347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벌이나 과징금이 솜방망이입니다. 솜방망이. 이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입법이 강화돼도 이거 아무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우찬 교수님, 과징금 부과 규제 강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이중 처벌이라는 문제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고 또 조의원 우리 본부장님은 지원 받은 측에 대해서도 과징금 내는 거 있죠. 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상정법상의 그 증여세 부과하고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증여세 부과는 불법이나 적법과 아무런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평과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은 어떤 불법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유리한 거래 또는 현재 유리한 거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벌칙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도록 벌칙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중 처벌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만 처벌인 거죠. 증여세는 그걸 처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들 세금을 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 아니고 처벌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 부당 지원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우 의원님.